이 모든 기준의 공통점은요, 건덕지를 만들지 말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 비타민 시원입니다.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연애의 기준이란 걸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연애에서는 흔히 내적 기준과 외적 기준을 설명도 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만의 행복한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행복한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현재 내 상황에서 감당되는 사랑만 하자는 겁니다. 자신이 헌신적인 사람이다, 또는 나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연애를 하십니다. 초반에는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뭐든 해주고, 나중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거나 또는 스스로 탈진해서 권태기가 와버린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스스로 상대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기 이전에 나중에 자신의 이 행동들이 감당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상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잘해줘 놓고 나중에 원래 행동 태도로 돌아왔을 때 상대에게 변했다, 마음이 식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항상 해주던 보상을 바라는 상대방의 잘못일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건덕지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상대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만 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헌신적으로 안 해준다고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 당연한 거란 없습니다. 물질적인 거나 애정 표현이나 당연한 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닌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절대 비위를 맞추지 마세요. 이건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연락의 기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연락을 많이 해주는 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되게 재상담을 하다 보면 주에서 막 평균 4에서 5회를 막 만나시고 연락을 막 하루에 카톡 800개, 1000개 이렇게 하는 커플들을 보면요, 오래 못 가요. 스스로 다들 탈진해서 권태기가 빨리 옵니다. 이 기준을 잡고 행동하는 건 권태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받자입니다. 흔히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이성의 기준이 포함이 되겠죠. 나 자신이 되게 주변에 이성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이성들에 대해서 만나지 말라고 막 질투를 하고 투정을 부리고 비난을 퍼붓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집중해 이러면서. 그럼 되게 많은 남성분들은요, 이걸 달래주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당연히 학습을 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더 심해지면 의심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에겐 이 이성들도 다 소중한 인맥이고 내 지인들인데 어디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살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 일인 건데, 상대가 투정을 부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이렇게 비위를 맞춰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이성과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1대1로 봐야 할 땐 빼고는 내가 1대1로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도 나중에 이제 사귀는 기간에 상대방이 막 실기하고 막 질투하고 너 바람이지 의심하고 이런 행동한다고 또 달래주면 기준을 잡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 판단하시고 이틀 또는 3일 정도 이 기준을 어기고 투정을 부리는 상대에게 연인으로서의 행동들을 중지하시고 뒤돌아버리시는 행동을 보이신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도 들 거고요,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하거나 매달리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계를 길게 바라보시려면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세우시고 행동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타인의 감정은 타인에게 맡기자입니다. 상대가 화를 냈다고 해서 풀어준다거나 화를 내기에 감정에 휘둘려 같이 화를 낸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했을 때 막 상대방이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로 막 내 분위기를 억누르거나 막 계속해서 투정을 부려서 막 스트레스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적당히 뭐 위로를 하고 회피하는 행동을 하겠죠. 상대방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데 막 회사 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루 왼쪽을 투정을 부려요, 상대방이. 여러분 연락 많이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걸 또 하루 왼종일 받아 줘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많은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달래주는 그런 버릇을 학습한 상대방은요, 또 다시 여러분에게 자신의 우울함을 표출시켜서 여러분이 이제 그날 기분이 안 좋은 날이라 회피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되겠거나 화를 내게 된다면 마음이 식었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이 상대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받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타인이 막 화를 낸다고 해서 뭐 그걸 풀어주려고 비위를 맞추면서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 또한 상대에게 정말 나쁜 버릇을 심어주는 것과 같아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낸다는 건 결국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게끔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99%이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고 여유롭게 대처를 하시거나 그게 익숙치 않으신다면 침묵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침묵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결국 남의 감정을 어떻게든 바꾸거나 끌어오려고 하는 입장은요, 스스로 돌아보고 후회를 하기 때문에 굳이 감정에 휘둘리실 필요도 없고 타인의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나무보단 숲을 보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기준의 공통점은요, 건덕지를 만들지 말자입니다. 그래야 연애도 당연히 길게 서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상 연애의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혹시나 내가 연애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겠다라고 모르시는 분은 뭐 인스타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이메일 상담이요,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이메일 사연은 주 1에서 2회 정도 방송으로만 사연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답변이 느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고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답변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인스타그램입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도 상담이 많으면 당연히 답변이 느릴 수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댓글에 막 엄청난 장문으로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시는 분도 계신데, 댓글은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드리고요. 사연 분석은요, 인스타나 이메일, 전화상담, 카톡만 가능하니까 유튜브 설명란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연애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